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시도이니만큼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동덕 해버 마이스데이의 개최사가 있겠습니다. 개최사는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 마이스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이은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도 수업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동영상 올려놓고 얼굴 뵐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1회 동덕여대 마이스 포럼입니다. 원래 포럼이라는 게 어디서 온 뜻인지는 아시죠? 도시 국가에서 광장에 모여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거기서 기원하는 게 이제 포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관람자 뭐가 아니라 여기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장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도 포럼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또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훨씬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적극적인 어떤 활동인데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많은 얘기해주고 또 좋은 컨텐츠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슬기로운 마이스 생활로 현장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을 완료한 상태고요.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학우님들은 현장 참가자님들과 함께 2부부터 참여 가능하십니다. 2부는 크리스앤 파트너스 나서정 대표님의 발제로 시작하여 하이브리드 마이스 시대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한 3부는 글로벌 마이스 전공 교수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행사는 헤이 닥터문, MP15, 네이처 오더, 엄마 사랑, 넥스처 이원, 와우만과 함께합니다. 풍성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기업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라인 이벤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이번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두 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추후 방문 수령하셔야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서 또 하나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이벤트인데요. 본 포럼을 캡처하여 해당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 게시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7일에 추첨을 통해 5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신 후 참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볼까요? 2부 토크토크 마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이스 앰버서더 박지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부 톡톡 마이스로 하이브리드 마이스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주제로 함께 토론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제 좌장은 허준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 발제는 크리스앤 파트너스 나서정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안소은 위원아 선배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나서정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20분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을 제가 좀 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는 제가 여기서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보고 하시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러버렸어요. 네, 됐습니다. 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크리스 파트너스의 나서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단어 혹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들어왔었던 건데 그것이 최근에 여러 현상과 또 이런 여러 이제 보여져 있진 않지만 또 숨겨져 있는 요인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결과물로서 생겨났고 또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이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길러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의 기원은 원래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에는 하이브리드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자체는 업계나 혹은 그 산업마다 가지고 사용하는 그 개념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그런 고전적인 내연, 석유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과 또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동력기관의 결합을 통해서 더 연비를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잡종을 뜻해요. 이제 사진에 보면 있는 이게 노새거든요. 노새라는 거는 말과 나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이새가 이렇게 노새예요. 근데 노새가 근데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혹은 생물학적 잡종인 이 노새라는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위키피디아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잘 안 보여가지고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합치면 하이브리드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를 더욱 높이고 또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혹은 노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동물이지만 하지만 나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생산성이 좋은 동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이브리드에서 이 이벤트 업계에서 차용하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뭘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게 현재 업계의 상황이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이벤트라고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벤트의 결합이라고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렇게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기반의 이벤트에서도 그런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해 왔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왜 생겨났나라고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서 이제 본 질문을 제가 약간 이제 변형해서 올렸는데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기관지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S&P 500 이렇게 순위에 들어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여러분의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1번 CEO, 2번 CT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기술 책임자, 그리고 3번이 코비드-19이라고 했는데 89%가 코비드-19이라고 이제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 상황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이스 산업에서도 사실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거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이 촉발됐고 또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석하게도 업계 이해관계자인 PCO도 아니고요, PEO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로나 정부도 아닌 바로 코로나가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지금 필요한 대안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 이벤트 업계의 특성상 수동성도 사실 상당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떠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도 사실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했고
또 업계 자체의 수동적인 특성, 그 안정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거부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마이스 업계와 반대로 이 이벤트 업계는 사실 이런 그 오픈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이스 업계가 주로 정보 전달, 의견, 미팅, 네트워크 등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가치를 더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프로모션 업계, 이벤트 업계는 주로 이제 임팩트나 감동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청각적인 여러 요인들을 많이 활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했기 때문에 이 그 프로모션 업계 혹은 이벤트 업계에서는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이스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것은 아까 앞서 위키피디아가 정의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로서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개최를 오프라인에서 못하는 걸 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라는 개최 의의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표라는 것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목표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 업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 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실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 업계에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가 당장 겪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봤을 때 업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 업의 변화는 그 업의 변화의 요인이 되는 또 그 이벤트 자체의 가치의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이 이벤트 자체가 비자발적인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클라이언트나 혹은 저희 같은 기획사 혹은 대행사라고 포지셔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소비자나 혹은 참가자,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잠재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던 게 현재까지 이벤트 업계에서의 이제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치가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는 시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벤트는 그 현장에 왔던 사람들 외에는 그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무엇이 논의되었고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 온라인 기반의 하이브리드 이벤트에서는 그 모든 결과물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하여튼 클라우드상에 아카이빙 된다라는 이제 새로운 그런 현상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서 그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무한 자유 경쟁 체제로 이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도입되고 굉장히 초기 단계여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 또 이것이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계적으로도 그리고 업계적으로도 고민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애매한 그런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 시즌을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돌파를 찾아가면서 제가 만족해하는 이유는 여기도 있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절대적인 시간을 쏟아가지고 했어야 됐던, 내가 과연 PC로서, 내가 과연 이벤트 기획자로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노동 집약적으로 하는 게 맞나라고 굉장히 크게 퀘스천 마크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온라인 이벤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단계고, 또 이런 획일화된 기본 바탕의 그런 그 하이브리드 이벤트들 가운데서 참신한 시도를 그렇게 추가해 보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인베드 시켰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던 서울 브랜드 글로벌 포럼이라는 행사였는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 이날치 밴드라는 그 밴드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여러 이벤트들 가운데 소소하게나마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잠재적인 어디언스들을 내가 더 캐치하게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 잠재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컨텐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궁극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이 10이라면 지금 한 1, 2 정도, 1.5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돼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 때문에 이제 무한 경쟁 체제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벤트의 근간이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완벽한 소비자 중심으로 점점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벤트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람할 수 있었어요. 3년 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그 행사장 가지 않으면 그 행사장에서 어떤 일이 무엇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모든 게 이제 아카이빙 되면서 다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포텐셜 베네피셔리가 누가 되어 가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무게추가 옮겨가냐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업계 간의 그런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되면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 최종적인 결과물의 이 그림을 어느 이해관계자랑 해야 될지 지금 헷갈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는 사실 사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랑은 잘 뭘 하지 않았는데 LG전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신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걸 론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대규모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랑 두세 달 이렇게 같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벤트를 온라인상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벤트 회사들하고 했는데 그 이벤트 회사들하고 현재 여러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한 상황과 조건을 했더니 그쪽에서 자신이 없어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에 반면 저희 PCO 업계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이런 부분에서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 6개월 가량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뜻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역으로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지경만 넓어졌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테크 회사들이 저희 영역을 엄청나게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한 3개월 전에 킨텍스에서 연락이 와서 정부 예산이 8억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기반의 전시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한참 컨셉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저희로서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해관계자들이 바뀌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봤더니 PCO도 아니고 PU도 아니고 마이스 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랑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롭테크 회사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 미팅 인더스트리에 이제 참여할 수 있을까, 뛰어들 수 있을까. 그네들이 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완벽한 그런 경계들이 허물어져 가면서 새로운 구도와 또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일종의 순수 전국 시대 같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가 이벤트 업계에서는 무조건 위기인가? 많은 분들이 사실 위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위기는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저희가 상반기는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가 없어질 것인가? 뭐 여름 되면 따뜻해짐이 없어진다는데 괜찮아질 것인가?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이제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6, 7, 8월부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돌파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가면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수업 들을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면 대략 한 200 몇십 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그 1차 산업혁명 시점 직전에 영국에서 그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 생산성을 이 노예제도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하자라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영국에서 총 생산되는 그 노동 생산성의 25%가 노예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갑자기 폐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막 한참을 치고받다가 결국 폐지하기로 했는데 폐지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산업혁명이 생겨나 버렸어요.
결국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위협,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그 인간사의 이 자연한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것과 저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이벤트 시대의 도래가 엄청나게 회복됐다는 거고, 이거는 두 가지 측면, 아까 업계 간의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가 열렸다는 것 동시에 저희의 시장의 파이도 동시에 넓어졌어요. 제가 감히 예견하건대 코로나가 끝나도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의 이 단맛? 하여튼 이 좋은 점을 결코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돌아갈 것은 전시 같은 거나 아니면 똑같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행사들은 돌아가되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야 되는 행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컨셉들도, 여러 가지 기술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저희는 결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력이 있고 그리고 역량이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에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플래너들 중심으로 아마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역량이란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제 PCO 같은 경우나 PEO 같은 경우는 뒤에 마지막에 있는 O를 오거나이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충돌돼요. 왜냐면 한글로는 국제회의 기획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기획사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오거나이저라고 써요. 오거나이저와 기획사는 사실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거나이저가 될 것이냐 플래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포지셔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거나이저로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이벤트 시대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많은 플래너들이 이제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거나이저들은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사항과 조건을 결합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무리 없는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플래너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항과 조건과 요인과 변수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범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요소들, 또 새로운 인자들을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래너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커리어 패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또 설정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크로스 해킹이라는 단어 두 군데, 사실 데이터는 크로스 해킹의 근간이 되는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껏 이벤트 업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바이럴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이럴을, 저희 마케팅 혹시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럴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은 확산에 포커스를 두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와 인터랙션에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블로그, 여러분들이 블로깅 하시는 건 바이럴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이걸 열람하든 열람하지 않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 그냥 이제 흩 뿌리는 거를 바이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를 걸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누가 이거를 했고 누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왔고 이렇게 다 추적이 돼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퍼포먼스 마케팅,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하이브리드 시대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이 누군지를 설정하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사실 데이터 기반의 멘탈리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사실상. 지금 정부가 예산을 수억씩 쓰고 수천만 원씩 쓰고 하는 대부분의 정부 주도형 이벤트들, 그 하이브리드 이벤트들, 지금 하루에도 유튜브 가면 수십 개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람해보면요, 정말 처참하거든요. 한 달 전에 제가 대충 듣기로 약 예산 8억 정도를 들여서 3일간 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19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 그럴까요? 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컨텐츠 자체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
소비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느냐를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려면 시장 반응을 봐야 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그걸 안 했죠. 네.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스타트업들에서, 이건 이제 뭐 이렇게 IT 쪽은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렇게 측정하고 성장에 대한 궤도를 수정해 갈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 봐요. 이게 맛없는 집은 홍보를 할수록 더 빨리 망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정말 컨텐츠를 좋으면 홍보를 잘하면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성공적인 효과가 날 거예요. 근데 정말 별로인 컨텐츠로 정말 잘 홍보를 했어. 그러면 거기는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무슨 말인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크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사업 전략인 거라고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전에는 저희가 막 100단위, 1000단위의 어떠한 데이터를 측정하려고 했다면, 이 크로스 해킹 체제에서는 1단위, 5단위, 10단위로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상정을 할 때 1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재밌을까요? 10명 중에 7, 8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은 단계, 작은 단위로 A/B 테스트를 하는 게 크로스 해킹이라고 쉽게 여러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크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가셔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 크로스 해킹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 해킹 역량,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런 기획력은 또 사실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이거는 또 뭐 몇 시간짜리의 또 이야기 어려가지고 여기서 쉽게 짧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작은 일들, 단순히 이런 말씀 쪽뿐만 아니라 그런 뭐 숙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크로스 해킹적인 이런 이 성향을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하셔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가시면서 한번 잘 성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계에 진출하게 되셨을 때 굉장히 이 파괴력 있고 또 돌파력 있는 또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또 시장이 개편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기라 힘들지만 이 산업혁명의 파도를 여러분들이 타시고 순풍을 타시면 아마 퍼포먼스를 뛰어나게 내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덕 글로벌 마이스 전공 학생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인 것 같고요. 무섭이 얘기했는데 너무 잘 요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시도 빼먹지 않고 들었습니다. 한순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나도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현직에 지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이 두 분의 선배님들을 또 오늘 저처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서도 또 선배님,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아우 먼저, 선배님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했고 좀 퀘스천 궁금증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메세 이상이라는 전시 주최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2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딱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전시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힘들었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7월 정도쯤 만약 60초 이내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께서 직접 추첨을 통해 참가자분들께 선물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를 하시게 되면 선물 추첨은 아쉽게도 다음 코너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 교수님 세 분이시니까 컨벤션, 전시, 이벤트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호준 교수님 먼저 가능하실까요? 호준 교수님께서는 이벤트, 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시작. 시작.
소개는 안 하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비션이라고 해서 MICE라고 하는데 전 이벤트를 맡았어요. 마이스 전체가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스에서 이벤트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익스비션의 E는 약간 산업 무역 전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 우리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의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다양한 지역 특산물부터 시작해 지역 산업,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미팅이나 컨벤션이나 인센티브 트래블을 할 때 거기 안에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초 정도 남겨주시고 성공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다음으로 이은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시 부분을 맡았는데요. 전시는 뭐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갤러리라든지 뭐 화廊 같은 데서 뭐 박물관 같은 데서 보는 어떤 전시품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은 상업적인 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상품을 교육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라는 측면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의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 뭐냐? 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와, 딱 맞춰주셨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컨벤션은 사실 마이스라는 용어의 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컨벤션 이전에는 국제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00년에 아셈이나 2005년에 에이펙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그 행사는 2012년에 또 G20 그리고 해관부 정상회의 이러한 행사들을 떠올리시면 컨벤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PCO라고 부르는 국제회의 기획자들이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분야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엔트리 레벨에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컨벤션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기에도 가장 이제 쉽게 그리고 운영 요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이제 점점 이게 넓어져서 전시와 이벤트 이런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업계로 갑니다. 금융도 가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가고 마케팅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으로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스 공부는 융합 공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는 융합이라 제가 볼 땐 마이스 전공하시는 분들이 복수 전공으로 다른 전공을 하실 정도로 이제 마이스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에서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자격 뭐 이렇게 이쪽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고 싶어요 하는데 전공이어야 하느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얘기라면 조금 더 할 질문이 또 있죠? 거기에 관련된 거. 네, 네. 그래서 그럼 여기 정도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